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입니다. 그동안 어떤 분들께서 마이크 목소리가 좀 안 들린다고 하셔서 이번에 한번 마이크를 바꿔봤는데 어떻게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본 결과 전에 있던 마이크보다는 훨씬 잘 들리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그동안 좀 관심을 조금 못 가졌지만 이번에 아주 좋은 뉴스가 나온 용인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용인 SK 하이닉스 그 밑으로 안성, 그 다음에 고삼 저수지, 그리고 뭐 남풍리 등등 안성 방향의 이야기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한 2019년 뭐 초부터 이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온다 해서 이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고, 그런데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는 바람에 이 밑에 쪽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라인으로 해서 남풍리 그리고 안성의 종합운동장 쪽까지 주목을 하고 그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는데요. 오늘은 한 15분 정도로 간략하게 한번 용인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남풍리 그리고 그 밑으로 안성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보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한번 또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인 SK 하이닉스가 지금 안성시와에 문제가 불거져서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라 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고, 이번에 그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니까 용인 SK 하이닉스, 이렇게 용인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협약안 끌어내 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안성시와 그 용인시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갈등이 생겼었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원래 SK 하이닉스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이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돼서 그 주민들과의 뭐 공청회라든지 등등등 이제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어떤 시간을 끌던 가운데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안성시, 특히 이 고삼저수지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큰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용인시에서는 지금 보시면 요 경계가 용인시와 안성시와의 경계가 요 라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V자로 해서 이 위쪽이 이제 처인구 원산면이고 요 밑에 쪽 라인은 안성시 북가현입니다. 보계면 북가현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왜 화가 났냐? 안성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려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반도체 장비는 식각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식각을 깎아내다 보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계속 물을 뿌려주면서 식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바로 이 고삼저수지의 물을 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에서 끌어갑니다. 자, 그리고 물도 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신안성 변전소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위쪽으로 가면 신안성 변전소가 있는데요. 이 신안성 변전소에서 또 전력을 다 끌어다 씁니다. 요 SK 하이닉스에서요. 그리고 그런데 물도 주고 전기도 줬더니 이제 오폐수를 이 밑으로 고삼저수 쪽으로 방류해야 된다고 해서 이쪽에 분들은 이제 오폐수라고 하니까 어떤 굉장히 더럽고 오염된 물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기존에 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들을 봐도요. 그 오산천도 삼성 반도체에서 쓰고 남은 물을 방류해 줌으로 인해서 그쪽에 수달이 살 정도로 그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태계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삼성이든지 하이닉스든지 이런 기업들에서는 오폐수 시설을 충분히 잘 갖추고 그것들을 내보내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 주민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떤 그 농민들이라든지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다 농민들이시기 때문에 내 농업에 종사하는 특히나 이쪽은 이제 친환경 쌀이라든지 친환경 작물들을 재배하시는데 이게 오폐수가 만약에 흘려 들어오게 되면 이 친환경이라는 마크를 앞에 친환경이라는 트레이드 마크가 떨어져 버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안성시 고산면 이 주변의 주민들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시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시는 게 맞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사실
안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성시에도 뭔가 우리도 먹거리를 달라라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분들도 실제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농작물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동안 이 고산면이 그렇게 발전한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 경제에 좀 이바지해 달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서로 대립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협의가 돼서 용인시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먼저 안성시에 100만 평의 산업단지를 유치시켜줌으로써 어떤 안성시의 민심을 또 달래줌으로써 서로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그 100만 평의 산업단지들은 어디로 들어올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이 고삼저수지 주변에 산업시설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 곳은 여기 안성 테크노빌리라고 안성시와 그 한화에서 같이 추진해서 만든 산업단지 부지인데 아마 이쪽으로도 일부 들어간다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요 고삼저수지 주변 그리고 특히 고삼저수지 주변에서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 고삼저수지 물이 흐르는 이 한천 방류되는 요 한천 주변 라인으로 해서 어 이쪽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배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셨던 것이 이제 남풍리인데, 이 남풍리는 삼성생명 소유로, 이미 다 밝혀졌죠. 삼성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325번 국도가 4차선으로 지금 올해 이제 확장 공사가 끝나고요. 그리고 306번 지방도가 서울 세종고속도로 라인으로 해서 이쪽에 그 휴게소, 고3 스마트 IC가 생기면서 휴게소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지도 서비스로 보면은 여기 표시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면, 요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지도상에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걸 좀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고, 이렇게 306번 지방도가 이렇게 만나서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4차선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쪽까지는 지금 4차선 이렇게 딱 봐도 크게 나와 있죠. 이게 경기 부동산 포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쪽으로는 아직 2차선이에요. 그래서 좀 이 밑에 쪽 라인을 봐도 전례를 봐도 이렇게 꾸불꾸불했던 길을 4차선으로 만들면서 쭉 펴졌기 때문에 이 위쪽 라인은 분명히 당연히 SK 하이닉스와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요 라인들도 당연히 4차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안성에서 이 용인으로 이어지는 SK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도로가 이 도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2차 벤더들이 이쪽에 포진을 한다고 해도 이쪽에서 뭐 제품들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도로를 2차선으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라인도 지금 4차선으로 향후에 확정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도로 라인은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남풍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이주용 부회장님의 어떤 그 결심 공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기업의 오너가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인데 그 결정권자의 어떤 결정들이 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사업이 전면 보류되거나 연기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 삼성 남풍리 같은 경우는 뭐 안성시의 국회의원이었던 이규민 의원님도 그렇고 그리고 안성시 시장인 김보라 시장님도 이쪽에 공약사항이 삼성이 소유한 남풍리에 AI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시키겠다고 공약사항으로까지 내걸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내일 아주 좋은 쪽으로 좀 결과가 나와서 다시 재추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이쪽에 그 삼성 쪽에서 추진하던 일들이 전면 보류됐다. 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지금 이제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한번 보류를 한다고 하면 그 일을 재추진하는데 또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미 삼성에서 갖고 있는 게 확실하고 삼성의 남풍리를 중심으로 도로들도 지금 뚫리고 있기 때문에 도로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취소되거나 안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다시 한번 삼성이 이런 요 지금 남풍리에 뭔가를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스마트 IC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 라인 이쪽에 지금 요 주변 라인들은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
정식 IC는 아니지만 스마트 IC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뭐 물류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공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이 IC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이 지역은 현재 그냥 가치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도로 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또 지금 요 안성의 중심부인 이쪽에 안성 시내가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제 이쪽이 구도심이고 이쪽이 이제 구도심 딱 보시면 아주 빽빽하게 뭐 2, 3층짜리 이런 주택 부지들이 다 나 있어서 이제 구도심이고요. 이쪽에 이제 아양지구라고 해서 이제 신도시가 생겼는데 사실 여기에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안성에 관심이 많았고 살았고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을 주로 많이 봤었는데 지금 요 안성 아양지구는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이제 요 지금 뭐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다 형성되어져 있고요. 근데 제가 한 4년 전쯤에 이 옆에 아양지구 이쪽은 부지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었고 사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부지가 이렇게 보시면 LH에서 아양지구를 이렇게 지금 택지개발지구 산업을 개발할 때 2차 부지, 아양 2차 택지개발 사업 부지를 해가지고 14,500세대 정도 가량의 2차 부지를 더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안성이 여러 가지 규제들로 묶여 있었다가 2018년에 많은 부분이 해제됐는데요. 뭐 안성천과 조령천이 만나는 요즘 가연 취수장 그 주변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규제들을 2018년에 다 풀어냈는데 이제 LH에서 2차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성시 전체 인구가 그 당시 17만 이 정도밖에 16, 7만밖에 지금 18만 정도 됩니다. 18만이 좀 넘었고요. 이제 19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아마 SK 하이닉스 배우산업단지 100만 평이 생기는 시점과 그리고 2022년 12월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안성맞춤 IC가 개통을 하기 때문에 그 개통을 하는 시점에 맞춰져서 굉장히 발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렇게 필지 벌써 이렇게 이 선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가 경기 부동산 포털을 한번 틀어놨었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졌네요. 보시면 이렇게 이 고속도로 라인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IC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이쪽에 여기 IC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안성맞춤 IC가 나오게 되면 안성에 4개의 IC가 생긴다고 하지만 가장 메인이 되는 곳은 이곳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아마 안성시의 어떤 교통 지도가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에 평택 IC라고도 볼 수 있는 요 안성 IC인데 이쪽은 평택이고 이쪽이 안성입니다. 그래서 안성 IC 쪽으로 나와서 공도지나 대림동산지나 뭐 중앙대지나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로 인해서 안성맞춤 IC에서 나와서 종합 안성 버스 터미널에 그 고속버스가 서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대중교통들을 이용해서 이제 안성 곳곳으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겠죠. 그래서 안성시에 아마 교통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산업단지들이 이쪽에 뭐 산업단지들이 생기게 되면 지금 보면 요게 제가 이제 거리를 한번 측정해 봤는데요.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가 생기는 처인구 원산면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 하단부에서부터 안성 시청까지의 거리가 15km 정도 됩니다. 근데 요 구간은 지금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구간은 이미 4차선으로 확장이 돼서 올해 공사가 완료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구간들은 아직은 2차선이지만 당연히 4차선으로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 4차선이 된다면 뭐 SK 하이닉스에서도 요 안성 시내까지 한 15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안성맞춤 IC가 생기게 되면 서울과의 거리가 1시간 반 걸리던 게 45분 정도로 반이 단축되기 때문에 어떤 물류 회사라든지
특히 물류회사 같으면은 요 IC 주변은 굉장히 선호하겠죠. 이 종합운동장 라인들이라든지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 집가 상승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향후에 안성시의 인구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은 아양지구라는 이렇게 작은 신도시가 있지만 향후에 이 구도심을 재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그리고 보상 등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성시 주변에는 이렇게 땅이 많기 때문에 구도심을 재개발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남아있는 부지들을 새로 개발을 해서 특히 어떤 도시 사업 계획들을 보면 예전에 한번 사업 시행을 하려다가 취소됐던 부분들을 다시 살리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도 이제 제가 요거를 체크를 해놨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에 지금 IC가 생기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제 회전교차로로 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 도로 38번 국도 라인도 당연히 좋겠지만 이 38번 국도는 고속화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에 붙어 있어도 가감 차선이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 뭐 교차로 영향권 등등 해서 건축 허가가, 특히 이런 진입하고 나오는 구간들, 고속도로에서 진출이 나오고 들어가는 구간들이 너무 가까우면 어떤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게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짚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15분 정도 걸린다면 향후에 지금 옛날에 LH에서 계획했던 이 2차 부지가 이렇게입니다. 이 2차 부지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2차 부지를. 지금 근데 보면 이미 벌써 지금 포기된 부지지만 이쪽 라인 같으면은 뭐 옛날부터 가격대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향후에 이쪽이 차게 되면 이쪽 지역은 이제 주거 지역으로 거의 바뀐다고 보고 이미 이 단지 내에 도로들을 이렇게 다 중로 1류로 다 만들어 놨죠. 중로 1류라고 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중로 1류라고 하면 뭐 4차선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쪽은 벌써 뭐 신도시 바로 옆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떤 그 도시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은 뭐 건지지구, 이쪽 건지지구고요. 이미 이쪽은 주거지역으로 다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당황지구. 이렇게 해서 이쪽이 뭐 경기도에서 최신 시설이라고 하는 그 병원, 경기도 도립병원이 이쪽에 또 들어왔죠. 그래서 이쪽이 또 향후에는 이쪽이 좋아지고, 특히나 이쪽에 이렇게 2차 개발 계획 부지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잡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관공소라든지 이쪽에 뭐 보건소라든지 동사무소, 제2동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관공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락지구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요 도로 라인 안쪽, 그리고 특히 요 지역이 또 여기가 안성맞춤 아톨이라고 해서 안성 시민회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시민회관이 이렇게 큰 부지, 거의 12,000평가량의 큰 부지에 아주 멋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도 굉장히 향후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도로 안쪽으로 해서는 지금은 이쪽이 진흥구역이고 이쪽은 농업보호구역, 일부 이제 그냥 생산 녹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같으면 시간은 걸립니다.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안성 이동 주민센터, 요 이제 아양지구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가까이 들어가 보면 이 도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이런데 여기는 이동 동사무소,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이쪽에 자리 잡았던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네, 동사무소가 자리 잡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향후 이쪽은 당연히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하면 1순위로 아마 도시지역 어떤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곳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경찰서, 그 다음 소방서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 라인들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지금 요 70번 국도 라인이 이렇게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라인은 뭐 누가 정말 이쪽은 향후에 가장 빠르게 2022년 12월에 개통이 된다고 하면, 지금은 안성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40분으로 서울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종합운동장 주변에서도요, 이 사거리 중에서도 이쪽 방면, 그러니까 금강저수지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 위쪽을 보시면 이제 안성 베네스트라고 해서 삼성에서 운영하는 36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IC가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금강저수지 수변 사업 개발이 또 됩니다. 40만 평.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금강저수지를 이용하시겠고요. 관광을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거의 36홀이라고 하면 일반 골프장의 2배입니다. 18홀짜리 두 개를 합쳐놓은 규모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골프장이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바빠졌다고 합니다. 거의 골프장 관계자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봐도 뭐 한 700억, 뭐 1000억에 내놨던 골프장들이 1500, 2000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이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왜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고 봤더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해외를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골퍼들이 골프를 치고 싶은데 해외를 못 나가니까 우리나라 골프장들이 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킹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골프장의 그 그린피가 뭐 평소에 1.5배 뭐 1.2배 정도로 올랐다고 할 정도로 그 골프 산업이 굉장히 또 호황을 이 코로나 시대에는 또 맞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18홀 골프장 기준으로 한 80팀 정도 봤는데 보통 골프가 4명이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명이 80팀이다. 그럼 48, 32. 320명인데 여기는 18홀이 아니라 36홀이니까요. 320명에 플러스 320을 하면 640명의 골프장을 관리하시는 뭐 관리팀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캐디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 합치면 한 750에서 800명. 거기에 뭐 식당 이모들 등등 하면 800명 가량의 골퍼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인원이 이 라인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은요, 요즘 지금 가봐도 굉장히 차량 소통이 많고요. 이쪽 라인은 사실 디테일하게 정말 많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 홍익 아파트 앞쪽에 일부 군생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CUG, 뭐 없습니다. 뭐 제대로 먹을 만한 음식점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쪽 사거 이 라인들은요. 지금 당장 어떤 근생 행위를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 같으면 그 기왕이면 이 앞쪽이 좋겠죠. 근생을 해도 바로 수익이 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들이기 때문에 사실 땅이라는 건 최종 소비자가 건물을 져서 임대를 하거나 건물을 져서 사업을 하실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그 수익성만 난다면 그 땅값은 200, 300, 400을 해도 400만 원 주고 사도 그 수익이 난다면은 그 땅은 4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어떤 투자를 하신다면 이쪽은 나쁘지 않은 지역이라고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 라인과 그리고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향후에 이쪽 라인들도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 325번 국도 라인을 뭐 이쪽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 같으면은 지금 단기간 불과 한 2년 6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집가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4차선 같으면은 어떤 직접적인 행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흘러가는 도로가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각자 투자 성향에 맞게 잘 판단하신다면 어떤 성공적인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뭐 용인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안성도 그렇고 남풍리도 그렇고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도 그렇고 요 아양지구 라인도 그렇고 제가 너무나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녔던 것들이라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대략적인 아웃라인만 한번 그려봤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지금 용인, 안성 요 지역들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